근데 내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거절당하는 거 하나도 없겠죠. 한 번이라도 더 떨어져야 경쟁력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인터뷰할 때 하나 팁을 주면 그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게 너무 재밌어 하는 거야. 존리 대표님하고 좀 말씀을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하고 먹고 사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네, 먹고 사는 집. 중요하죠. 그 경제로 또 먹고 사는 방법이 있고 또 커리어로 먹고 사는 방법이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대표님의 커리어를 물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왜 금융권으로 처음에 이제 일을 하게 되셨죠? 그거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우연이었어요. 원래는 회계사였고. 원래 회계사? 네, 회계사였고 미국에서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회계법인이었어요. KPMG라고. 거기서 이제 7년 동안 회계사 하다가 너무나 우연하게 그 같은 건물에 내 인생을 바꾸는 회사가 있었어요. 스커더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네네. 세계 최초의 자산운용사고 세계 최초로 한국에 투자한 회사예요. 세계 최초로요? 그 주식에. 그래서 너는 그래도 같은 건물에 있었고 이제 내가 일하던 회계법인은 37층에 있었고 스커더는 25층에 있었죠. 네네. 그래서 어떻게 운명적인 만남이죠. 그래서 내가 그냥 문을 두드려 봤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렇죠. 나 회계사인데 난 주식에 투자한 경험은 하나도 없다. 네. 대신에 당신들이 가르쳐 주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회사는 굉장히 특별한 회사인데 그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갈 생각을 못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회계사 일을 했고 전혀 주식에 투자를 해보지 않았으면 사실 어느 정도 회계사라면 근데 내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거절당하는 거 하나도 없겠죠. 그렇죠. 거절당하는 거. 그리고 이제 솔직해야 되니까 네. 얘기했죠. 경험은 없다. 근데 당신들이 나를 가르쳐 주면 너보다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이제 회계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좋아했고 그게 저한테는 이제 운명적인 만남이었죠. 근데 그 회사가 나한테 너무나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거는 사실은 별로 안 가르쳤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회사는 주식은 안 파는 거라는 그 인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주식을 파는 순간 잘못 샀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 걸 오히려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그런 돈에 대한 철학,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하는 거, 돈을 그 고객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 그런 거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 나한테 많은 그 교육이 됐죠. 근데 그 당시가 대표님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그때가 35? 그럼 어떻게 보면 좀 누가 보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할 그 나이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했죠. 아니 이런 건 했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401K라고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이제 직원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월급의 10%를 주식시장에 투자하게 하고 또 회사는 그 돈에서 뭐 25%를 더 해준다든가 50%를 더 해준다든가 그런 노력들을 했어요. 근데 그렇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는? 그렇죠. 펀드에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주식에 투자하지는 않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35살부터 시작하셔서 금융에 대한 뭐 본질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돈에 대한 태도 그런 것들이 완전 다 바뀌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뭐 돈에 대한 그런 거는 원래 그랬지만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돈이 일해야 된다는 거는 훨씬 더 마음에 와닿죠.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금융 문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미국에서 일을 하셨을 때랑 지금 한국에서 이런 부자학교까지 설립하셨다는 거는 사실 갭 차이가 굉장히 많이 크다는 거잖아요. 현실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도? 너무 크죠. 그러니까 그 자본이 일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은 가르치질 않았어요, 전혀. 우린 소비만 가르쳤잖아요. 소비만 가르치고. 맞아. 가난하게 되는 것만 가르치고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돈이 일하게 되는 건 전혀 안 가르쳤어요. 예를 들면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내가 그 기업의 오너십이거든요. 내가 지분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식당 같은데 장사 잘 되는 거 지분을 취득하면 다 거기서 돈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분을 취득한다? 그렇죠. 지분을 취득하는 건데 한국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주식은 도박이라고 가르쳤거든. 그러니까 주식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맞아요. 저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 너무나 나쁜 영향을 끼친 거예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너는 노동자만 되라고 가르친 거예요. 가장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쵸? 너는 부자 되면 안 돼. 너는 노동자가 돼야 돼. 그래서 온 국민이 그 노동자가 되려고 과외하고 맞아요.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근데 지금 다양한 사회가 됐고 옛날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직업이 다 기계가 대체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으면 불행하죠. 그러니까 내 노동력으로 부자가 될 생각을 하면 미래가 어두워지죠. 그렇죠. 지금 왜냐면 월급 자체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당연하지. 왜냐면 사람의 생산성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챗GPT로 요새 한 5분이면 할 거를 그렇죠. 옛날에 사람 10명이 했거든요. 그러면 챗GPT 쓰는 게 낫지. 그러면 알고리즘을 배운다든가 아니면 IT 쪽에서 내가 일하는 게 100배 낫지. 옛날식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점수 좋게 따갖고서는 그걸 생각하게 되면 정말로 잘못 선택하는 거죠. 저도 진짜 그거를 100번 공감하는 게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취업과 커리어 관련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스펙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 대부분 다 전문직 시험, 뭐 예를 들어 회계사, 그다음에 막 이런 것도 준비하다가 만약에 전문직 시험 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 이제 그나마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연봉을 주나 금융권, 그리고 안정적인 공기업. 근데 이렇게 그냥 찍어놓고 이제 이런 것들 다 시작해요. 근데 그거를 꼭 나무랄 수는 없지만 그쵸. 거기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몰려있죠. 맞아요. 몰려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중에서 5% 안에 들어가야 된다든가 10% 들어가야 되잖아요. 고달프잖아요. 근데 없는 데로 가면은 블루오션인데 왜 그 생각을 안 할까요?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게 멋있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멋있게 보이는 거니까 월급이 작아도 안 잘리면 괜찮아. 그거는 불행하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안 잘리는 또 시대도 아니잖아요. 다른 시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20대 30대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나도 그 시절을 겪었으니까 내가 미국에 있을 때 20대 30대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미국은 내가 대학교 졸업할 때는 굉장히 큰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에 미국이 일본에 밀리고 미국은 경제가 어려웠고 취직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을 누가 많이 벌었을까요? 인터뷰하는 방법 책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은 그거 사이에 있는 거야. 그래갖고 취직하려고 그냥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죠. 국영수 잘하려고 막 노력할 때 누가 돈을 벌죠? 학원이 벌죠. 똑같아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리한 사람들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20대, 30대라 그러면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 희망이에요. 희망. 내가 취직 거절당했다고 그래서 인생 달라질 거 없고 계속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인터뷰하면 다 떨어져요. 그게 디폴트 값이 그냥 떨어진다.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도 많이 떨어졌어요. 난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도 한국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는 친구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요즘에. 그게 당연한 거고, 한 번이라도 더 떨어져야 경쟁력이 생겨요. 그건 왜 그런? 왜냐하면 배운 거거든. 내가 왜 떨어졌을까?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을까? 연습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인터뷰할 때 하나 팁을 주면, 한국에서 이제 연속극이나 이런 데 보면 인터뷰할 때 그렇게 앉아서 하잖아요. 그래도 굉장히 그걸 보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미국의 인터뷰하고 많이 틀리구나. 분위기 완전 다르지 않아요? 완전 다르죠. 미국의 인터뷰는 이렇게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인터뷰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럼 내가 인터뷰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 사람을 인터뷰한다. 그러면 완전히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건 있죠. 월급 얼마 주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네, 그런 거는 상대방한테 좀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 진짜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죠. 이 회사는 다른 회사랑 어떻게 다르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뽑는 거냐. 나는 많이 떨어졌는데 이 회사는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예를 들어서 그런 리서치를 한다든가.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질문하는 거를 연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잘 보이려고 그래, 자꾸. 그쵸,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질문하라 그러면 질문도 안 해. 맞아요. 그러면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관심이 없죠.
나도 마찬가지였어. 나도 스카우트 처음 들어갔을 때 그 회사가 너무 좋아서 네. 그랬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뽑는 사람이 그때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공항에 가야 된다고 네. 한 10분밖에 없다 그래서 좀 기분이 나빴죠, 내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딱 생각을 해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당신이 좀 굉장히 큰 미스테이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나를 뽑지 못하면 굉장히 그 회사로서는 큰 로스다. 그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게 너무 재밌어 하는 거야. 그래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지금 비행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 사람하고 어레인지 해줄 테니까 그 사람 만나보고 다시 또 나랑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해갖고 그게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꼭 옳은 방법이다 아니라는 얘기하는 거 없지만은 자신감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꼭 저 사람이 나를 꼭 뽑아야 된다는 생각보다도 내가 여기를 들어갈까 말까라고 생각하는 게 더 유리해요. 그렇지 않더라 치더라도.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네요. 그렇죠. 패러다임 바꾸는 거죠. 내가 여기 들어갈까 말까를 생각해야 되고 비굴하게 할 필요 없고. 맞아요. 또 너무 비굴하게 하면은 오히려 이 사람 별로 그 경쟁력이 없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대부분이지.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근데 그거는 이해가 가요. 맞아요. 예, 심적으로. 다급하니까. 네네. 근데 조금 호흡을 좀 길게 하고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뭘까?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뭘까? 당장 취직하는 것보다도 그런 생각을 깊이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취직을 하고 뭐 직장인도 되고 이제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자산을 불리고 증식시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보는 요즘에 재테크라든가 투자의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컨텐츠 이제 진행하면서 제도권 금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메시지를 좀 담아보는 게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가 어렵지가 않아요.